안녕하세요. 먼저 영상 편집을 배우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yes, 필요하다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는데 왜 이론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세탁 방법과 비교하여 영상 편집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세탁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제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탁할 옷감이 있으면 세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간단한 세탁기 사용 방법과 세제 사용법들은 아셔야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세탁을 하고 나면 과연 잘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탁을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세탁하고 난 후에 옷의 소재나 질감이 손상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요. 또한 옷의 크기와 색깔이 변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옷 속에 라벨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세탁을 위해서는 먼저 옷 안쪽에 라벨에 표기된 소재 및 세탁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인데요. 우리 흔히 옷 안쪽에 보면 라벨이 있는데요. 옷 안쪽 라벨을 보시게 되면 옷 소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도 있을 거고요. 울도 있을 거고요. 코튼이라는 면의 소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재에 따라서 세탁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물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혹은 드라이 클리닝 그리고 온도나 다리미질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옷 속의 라벨을 확인하시고 세탁을 하시면 올바른 세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상 편집을 위해선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소스가 필요하죠. 세탁기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을 위한 하드웨어인 컴퓨터는 세탁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능이 좋은 세탁기처럼 우수한 하드웨어를 가진 컴퓨터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다음으로 세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난 세제가 필요하듯이 영상 편집에서도 프리미어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없다면 영상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재가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탁할 옷감의 성질을 알아야 되듯 영상 편집에서도 영상 소스의 포맷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컴퓨터와 좋은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편집, 즉 규격에 맞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상 소스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바른 규격으로 출력을 하였을 때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아름다운 야경이 돋보이는 영상이죠. 자,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깨끗한 화질로 촬영이 되었고 편집 또한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편집 후 출력을 하였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좌우에 검은색 렛터박스가 발생하거나 위아래로 렛터박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정지된 영상으로 봐서 화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일 텐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이후에 영상은 굉장히 화질이 안 좋죠?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확인해 보시면 영상의 중간중간에 화질이 깨끗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같은 느낌으로 화질이 깨끗하지 않게 깍두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쪽 보시면 영상의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규격화된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촬영된 소스를 출력하였을 때 잘못 출력되는 경우는 영상 기초 이론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편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영상 소스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금 이런 영상 소스들은 아래와 같은 영상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들을 보고 어떤 속성인지 이해하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실수는 전혀 하지 않으시겠죠? 자, 영상 편집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 사이즈라고 해서 영상의 크기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서 영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애스펙트 레이쇼라고 해서 픽셀의 종횡비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즉, 영상 소스마다 각각의 포맷이 있고 이 포맷을 잘 파악하셔서 영상 편집 세팅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영상 편집에 대한 기초 이론이 완벽하게 숙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프레임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영상 편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꼭 정복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프레임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기 전에 각자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셔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각자 핸드폰을 꺼내시고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이나 기타 다른 화면에 이렇게 촬영 모드가 선택되어 있으시죠? 촬영 모드를 선택하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때 그냥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사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 설정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측 상단이나 본인들의 카메라 위치에 보시면 톱니바퀴 같은 표시가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동영상 촬영 전 먼저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크기가 딱 되어 있죠. 이때 동영상 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사이즈입니다. 즉 UHD, Full HD, 1:1, VGA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기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측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영상의 프레임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사용 용도에 맞춰 동영상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설정을 확인하지 않고 촬영하였을 시 다소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혹은 너무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해 저장 공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의 크기를 먼저 선택하여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 우리는 프레임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의 사전적인 정의는 프레임, 화면, 사이즈, 크기, 즉 화면 크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화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화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높다라고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깨끗하죠?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셨을 때 작은 해상도로 촬영이 되었다. 즉 낮은 프레임 사이즈로 촬영이 되었을 때 핸드폰으로 보시게 되면은 크게 인지를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이나 큰 TV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자칫 화면에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처럼 깨진 느낌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곧 저해상도로 촬영된 영상은 큰 화면으로 보았을 때 저화질로 보이는 것이고요. 고해상도, 즉 프레임 사이즈가 크게 촬영된 것들은
큰 화면으로 봤을 때도 깨끗한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한 장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위에 있는 이미지를 약 8,000배 정도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팔찌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모 모양의 각각의 어떤 픽셀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미지의 최소 구성 단위는 바로 이 픽셀입니다. 지금은 곧 한 장의 이미지로만 출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본다면 수만 개 혹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수많은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픽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셀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한 장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프레임 사이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흔히 SD, HD, UHD, 4K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사이즈, 즉 해상도의 종류입니다. SD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스탠다드 디피니션이라고 하여 디지털 규격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은 풀 HD 방송으로 SD보다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고 디지털 방송으로 지금 우리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규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풀 HD로 1920, 1080의 프레임 사이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고해상도 방송으로 해서 UHD, 울트라 HD 방송이라고 해서 UHD 방송이 있고요. 요즘 자주 접할 수 있는 4K 같은 경우는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보다 조금 더 높은 고화질의 해상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후 초고정밀 영상 기술로 5K를 넘어 8K라고 고해상도의 영상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프레임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SD 같은 경우 가로에는 총 720개의 픽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총 480개의 픽셀이 존재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의 경우인 풀 HD는 가로에 총 1920개의 픽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로에는 총 1080개의 픽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20개의 가로 픽셀 곱하기 1080개의 세로 픽셀을 곱하면 총 200만 화소의 해상도로 우리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만 화소, 800만 화소, 300만 화소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SD의 경우 720개의 픽셀 곱하기 480개의 픽셀을 곱하시게 되면 30만 이상의 해상도로 여러분들은 방송을 시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200만에 비하면 30만이면 굉장히 화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화소였을 때 방송보다는 현재의 풀 HD인 200만 화소로 보았을 때 우리는 선명하다,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풀 HD가 아닌 UHD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풀 HD는 총 가로에 1920개의 픽셀이 이루어져 있고요. 세로에는 1080개의 픽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UHD의 경우는 1920개의 2배가 되는 3840개의 픽셀이 존재하고요. 세로에는 1080개의 픽셀의 2배인 2160개의 픽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가로는 2배, 세로도 2배. HD보다 UHD의 방송을 보았을 때 우리는 총
4배의 깨끗한 해상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0만 화소의 해상도로 보았다면 이제 UHD에서는 800만 화소의 해상도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보았을 때 풀 HD보다 UHD의 경우 총 4배의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레임 사이즈를 이용해서 화면의 비율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화면의 비율은 프레임의 종횡비, 즉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과거 SD 640에 480으로 4대3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하고 있죠. 현재 HD의 경우는 이 빨간색,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화면 비율인데요.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일 경우 가로, 세로의 화면 비율은 16대 9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의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초록색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보는 와이드한 시네마스코프 화면 비율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2.35대 1로 가로 세로 종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화면 비율은 프레임의 종횡비, 즉 가로 세로의 비율을 뜻하고 우리가 16대 9라고 하는 화면은 대부분 HDTV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4대3 비율이었던 SDTV에 비해서 좀 더 가로의 비율이 넓어지면서 와이드한 화면으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픽셀도 가로, 세로 비율이 있습니다. 픽셀의 종횡비, 즉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이 있는데요. 1920, 1080, 풀 HD의 경우 가로의 1920개와 세로의 1080개의 비율로 영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은 1대 1로서 가로 1, 세로 1인 정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자, 픽셀 애스펙트 레이쇼라고 해서 픽셀, 즉 영상의 프레임을 이루고 있는 픽셀의 종횡비는 X축, Y축,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영상이 다 픽셀의 화면 비율이 1대 1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SD의 경우는 가로 픽셀이 0.9일 때 세로 픽셀이 1이 될 거고요. HDV라는 프레임 사이즈의 경우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은 1.33대 1로 가로 세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로 1을 고정으로 가로의 픽셀 비율이 1, 0.9, 1.33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과거 SD 경우 640에 480, 즉 화면의 비율은 4대 3이지만 그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은 가로 세로 1대 1인 1.0이라는 표현으로 가로 세로 픽셀의 종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풀 HD의 경우는 세로 1920, 가로 1920, 세로 1080으로 16대 9의 화면 비율이지만 픽셀의 가로 세로 종횡비는 1.0, 즉 정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SD의 픽셀 종횡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440, 1080의 경우 HDV의 경우 지금같이 가로 세로 비율은 1.33대 1, 1280, 1080의 경우 픽셀의 종횡비는 1.5대 1, 그리고 720의 480이라는 SD의 경우 픽셀의 종횡비는 0.9대 1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인 해상도와 프레임 에스펙트 레이쇼인 화면의 종횡비, 그리고 픽셀 에스펙트 레이쇼인 픽셀의 종횡비를 각각 정리해 보았습니다. SD 해상도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640에 480일 경우 화면의 종횡비는 4대 3입니다. 그리고 픽셀의 종횡비는 가로 1, 세로 1인 스퀘어인 1.0입니다. 그리고 720에 480이라는 SD 사이즈는 화면의 종횡비는 3대 2입니다. 그리고 픽셀의 종횡비는 가로 0.9, 세로 1.0인 0.9입니다. HD의 경우 1280, 720 사이즈는 화면의 종횡비가 16대 9, 그리고 픽셀의 종횡비는 1.0입니다. HDV는 1440, 1080의 프레임 사이즈인데요. 화면의 종횡비는 16대 9, 하지만 픽셀의 종횡비는 1.33으로 1280, 720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방송 기준으로 풀 HD 방송의 경우 프레임 사이즈는 1920, 1080, 그리고 화면의 종횡비는 16대 9입니다. 또한 픽셀의 종횡비는 가로 1.0, 세로 1.0인 스퀘어, 정사각형입니다. 고해상도인 UHD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사이즈가 3840, 2160, 그리고 화면의 종횡비는 16대 9, 픽셀의 종횡비도 1.0입니다. 다소 위의 내용을 다 외우시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럴 경우 무턱대고 다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를 통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실 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딱 하나 정도만 외우면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송 기준은 풀 HD라는 프레임 사이즈 1920, 1080, 그리고 화면의 종횡비 16대 9, 픽셀의 종횡비 1.0 정도는 한번 외워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프레임 사이즈를 편집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흔히 영상 프로그램 중에서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배운 프레임 사이즈를 프리미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총 3개의 영상이 있는데요. 3개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 영상 다 지금 보았을 때는 해상도가 깨끗하고 프레임 사이즈는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데요. 자, 이것을 타임라인이라는 곳으로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내렸을 때 확인하였으면 지금 보시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로 잘 보이지만 여기 비보잉 하는 영상은 자칫 영상이 조금 확대되어서 보이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구름 영상은 조금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요. 즉, 이 영상들은 서로 프레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크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영상의 상세 설정 창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폴타이즈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프레임 사이즈라는 것 대신에 이미지 사이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와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프레임 사이즈,
즉 이미지 사이즈가 1280720 HD의 프레임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잉 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이번에도 프로폴타이즈를 한번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인 프레임 사이즈가 1920, 1080으로 조금 전 영상과는 다르게 사이즈가 조금 크죠? 이것 같은 경우는 풀 HD의 프레임 사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영상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프로폴타이즈가 나오죠?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이즈, 즉 프레임 사이즈가 3840-2160입니다. 이것은 UHD TV의 프레임 사이즈죠. 즉, 이 세 개는 각각이 다른 프레임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고 각각이 다른 프레임 사이즈로 촬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서 편집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지금처럼 프레임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편집을 하셨을 때는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보이지?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잘려 보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건데요. 지금처럼 프레임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난다면 이 영상이 이 영상보다 프레임 사이즈를 크게 촬영했구나. 지금 이 영상을 기준으로 이 영상이 확대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기초 이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촬영된 영상 소스에 맞춰 편집 환경을 세팅하고 편집 후 규격에 맞춰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영상 편집 기초 이론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사이즈란 화면 이미지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즉, 영상의 해상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일한 조건 시 프레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영상의 해상도는 선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소라는 사전적 의미의 픽셀은 프레임 사이즈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가로, 세로 픽셀의 숫자가 곧 프레임 사이즈의 수치인 것입니다. 즉, 프레임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픽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픽셀의 수가 많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SD와 HD, UHD, 4K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4K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영상들보다는 픽셀의 수가 훨씬 더 많고 화면이 선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프레임 사이즈를 잘 정리하시면 앞으로 영상을 편집하시는 기본 틀을 하나 닦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영상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